한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의 당선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 한국 부동산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키워드가 바로 이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재명 정권 하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4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에 대한 전략도 함께 제시해 드릴게요. 좋은 집을 잘 사기 위한 전자책이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더 이상 막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 규제 지역 확대의 가능성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시장 심리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보여준 강한 규제 기조를 일부 계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조정지역 확대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마포, 성동, 광진, 동작, 강동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제는 일시적으로 가격을 눌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풍선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상급지를 누르면 중급지와 외곽으로 수요가 몰리는 구조,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중요한 건 지역 간 온도차를 파악하는 겁니다. 단순히 규제가 나왔다고 시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수요는 이동할 뿐입니다. 현재도 서울 상급지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흐름은 동대문, 서대문 같은 중급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외곽으로도 조짐이 보입니다. 과천, 분당, 판교는 이미 강세를 보이고 있고 광명도 상승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지역을 주목해야 할까요? 첫째, 아직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 외곽 지역 중에서도 교통 호재가 있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이 예정된 곳들입니다. 둘째, 기존의 규제에서 해제되었으나 다시 묶일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곳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금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세금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즉각적인 세금 완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현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양도세의 경우 현재 유예된 중과 제도가 2026년에 만료될 예정인데 이때 어떤 방향으로 전환될지가 핵심입니다.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다주택자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매물이 줄면 가격은 다시 오르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더불어 지금처럼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거래 절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매도자도 매수자도 눈치를 보게 되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는 일부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 시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일부 세금 혜택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정책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갑작스러운 완화는 없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재명 정권이 집값이 과하게 오를 경우 언제든지 다시 세금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진보 정권의 핵심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제어한다는 철학이 있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공급 절벽입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서울은 이미 공급이 부족합니다. 3기 신도시 등의 대규모 신규 공급도 입주는 대부분 2030년 이후입니다. 이 말은 적어도 이재명 정권 임기 내에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모두 합쳐도 수요를 감당할 수준의 신규 입주가 어렵습니다. 신규 공급의 지연은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이는 특정 지역의 가격 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여부에 따라 서울 내 도심 공급 물량의 희비가 갈릴 것입니다. 만약 정권 초기에 규제 완화 신호가 없다면 기존 아파트 단지들의 희소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상급지의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 부족은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 수요가 몰리게 되고 이는 다시 월세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전세 물량 부족과 월세 비중 증가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실거주 목적 구매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유동성입니다. 집값은 결국 유동성이 결정합니다. 입지, 세금,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렸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재정을 마중물로 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건 곧 재정확장 정책이 시행된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자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경험했습니다. 2020년, 2021년 코로나 이후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코인, 원자재, 심지어 생활용품 가격까지 모두 올랐습니다. 같은 논리가 이번 정권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은 돈의 흐름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걸 간과하면 방향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도 함께 주목해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면 대출 여건이 완화되고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더욱 확대시킵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를 경우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위축될 수 있지만 만약 재정 정책과 맞물린다면 상쇄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금리와 재정 정책을 동시에 보는 복합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장의 초입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의 최상급지가 오르고 중급지와 외곽으로 상승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기간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언제나 조정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조정은 기회가 됩니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 부동산 시장은 단순해졌습니다. 규제, 세금, 공급, 유동성. 이 네 가지 축을 이해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전략입니다. 관망하실 건가요? 아니면 방향을 읽고 먼저 움직이실 건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데이터와 정책을 분석하고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집을 잘 사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유료 전자책을 꼭 참고해 주세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방향성을 잡아드리는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